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최근 서울의 비아파트 부동산 시장 동향입니다. 빌라,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상가 이런 곳들을 좀 중심으로요. 한국경제, 매일경제신문 기사랑 또 이걸 서울시의 특정 정책 변화, 그러니까 한시적 용적률 완화랑 연결한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얘기 나눠볼게요. 이번 탐구 목표는 이런 변화의 동인이 뭔지 또 각 부동산 유형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풀어보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얻어가실 핵심적인 통찰은 뭘까요? 자, 그럼 한번 파헤쳐보죠. 먼저 좀 긍정적인 흐름부터 짚어보죠. 서울 빌라 매매량이 4개월 연속 증가하면서 2022년 중반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어요. 특히 그 빌라왕 사태 이후에 시장이 확 주춤했었잖아요. 그런데 왜 갑자기 이렇게 관심이 쏠리는 걸까요? 네, 몇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일단 아파트나 전세 가격이 너무 급등하니까 그 반사 이익으로 빌라를 보는 거죠. 또 전세 사기 불안감 때문에 아예 매매로 전환하려는 수요도 분명히 있고요. 여기에 재개발 가능성, 이 기대감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결과입니다. 아, 그렇군요. 정책적인 측면도 있다고요. 그 용적률 관련해서요. 네, 맞습니다. 서울시의 한시적인 용적률 완화 조치, 이게 예상 수익성을 높이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2종 일반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요. 용적률이 원래 200%인데 이걸 250%까지 올려줬어요. 그러면 같은 땅이라도 더 많은 세대를 짓거나 아니면 세대 면적을 넓힐 수 있게 되니까요. 빌라 사업의 매력도가 높아진 거죠. 아, 사업성이 좋아진다. 그렇죠. 이게 최근 수요 증가나 거래 회전율 상승에 기여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빌라 시장은 회복세를 보인다니 좀 다행이네요. 그런데 오피스텔이나 지식산업센터, 상가 같은 다른 비아파트 상품들은 어떤가요? 매일경제 기사를 보니까 상황이 좀 달라 보이던데요. 확실히 명암이 엇갈립니다. 오피스텔은 특히 서울 지역에서는 회복 가능성을 좀 보이고 있어요. 역시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 영향이 크고요. 또 발코니 설치 허용 같은 거, 이런 주거 편의성을 높이는 규제 완화 덕분에 가격이 오르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전국 평균 임대 수익률도 3월 기준으로 5.51%까지 상승했는데 이게 전세 기피 현상 때문에 월세가 크게 올라서 그렇거든요. 결정적으로는 신규 공급 물량이 급감하고 있다는 점, 이것도 꽤 긍정적인 신호죠. 오, 공급이 준다. 근데 기사에서는 전국 오피스텔 가격은 여전히 하락세라고 지적했는데요. 서울만 다른 건가요? 맞습니다. 지역별 편차가 매우 커요. 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역은 상황이 녹록치 않습니다. 다만 오피스텔 역시 용적률 완화 혜택은 받습니다. 예를 들어 제3종 주거지역 같은 곳은 최대 300%까지 가능하니까 이걸 활용하면 더 높은 밀도로 좀 수익성이 있는 건축이 가능해졌죠. 그럼 지식산업센터나 상가는 정말 어렵다는 이야기군요. 기사에 나온 사례들 보니까 좀 신박해 보이던데요. 다산신도시나 가로수길 공실률이 41.2%, 자라창업주도 손실 보고 팔았다고 하고요. 네, 거기는 좀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는 과거 호황기에 공급된 물량이 아직도 과잉 상태로 남아서 공실률이 높고요. 경매도 늘고 있습니다. 상가는 아시다시피 온라인 쇼핑, 배달 문화 확산으로 직격탄을 맞았죠. 가로수길 공실률 보면 정말 아, 구조적인 문제네요, 이건. 그렇죠. 두 유형 모두 대출 부실이랑 경매가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용적률 완화가 이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까요? 신규 건축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신규 건축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기존의 공급 과잉 문제도 있고 또 인센티브 조건, 예를 들어 3년 내 착공을 같은 걸 맞춰야 하니까요. 쉽지 않죠. 하지만 분석 자료에 따르면요, 그 기존 건물의 리모델링이나 증축에 이 용적률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것, 이건 틈새 전략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아, 리모델링이나 증축이요? 네, 신축 시장은 피하면서 기존 자산 가치를 높이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좀 정리를 해볼까요? 이 복잡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께서 주목해야 할 핵심은 뭘까요? 첫째는요, 비아파트 시장을 그냥 하나로 묶어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빌라랑 특히 서울 오피스텔, 여기는 아파트 시장 압력이나 용적률 완화 같은 정책 인센티브, 또 전세 사기 이후에 달라진 임차 선호도, 이런 특정 요인 덕분에 회복 조짐을 보이는 거고요. 둘째, 지식산업센터와 상가는 공급 과잉, 또 온라인 전환이라는 구조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어서 이 한시적인 인센티브만으로는 해결이 어렵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맞춤형 리모델링 전략은 유효할 수 있고요. 셋째,
이 한시적인 용적률 완화, 이건 단기적으로 정말 중요한 변수입니다. 개발 결정에 영향을 미치면서 기회랑 위험 요인이 같이 있는 거죠. 핵심은 결국 개발자가 이 추가 공간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활용하는가, 여기에 달렸다고 봅니다. 네. 결국 이런 미묘한 차이, 그리고 용적률 완화 같은 특정 정책의 영향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투자를 고려하시든 개발을 생각하시든 혹은 그냥 우리 도시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 흐름을 이해하고자 하시든 말이죠. 오늘 저희는 여러 자료를 통해서 빌라 시장의 반등, 또 오피스텔의 엇갈린 전망, 그리고 지식산업센터와 상가의 어려움, 그 배경에 있는 서울시 용적률 변화까지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네. 금리, 규제, 온라인 소비 패턴 변화, 심지어 과거 사기 사건의 여파까지 모든 것이 정말 서로 연결돼서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확실히 생각해 볼 거리가 많네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이러한 추세와 한시적인 용적률 인센티브를 고려할 때 향후 3년에서 5년 동안 특정 서울 지역들의 모습은 어떻게 변할까요? 개발자들이 이 특별한 조건을 활용하기 위해 서두르면서 말입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